지금 서울 집값 오르고 있어서 안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뉴스에서도 매일 상승 소식만 나오고 주변에서도 올랐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하지만 이 흐름 그대로 믿고 가시면 몇 년 뒤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자산 흐름과 노후 자산 구조를 연구해 온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값이 오를 때 가장 위험한 건 떨어질까 봐가 아닙니다. 정작 무서운 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요즘 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폭락을 외치지도 않고 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말없이 부동산 비중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자산가들 중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계시더군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미래를 예측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언제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원할 때 움직일 수 없다면 그건 진짜 자산이 아닙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꽃님이님들 자산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나요? 혹시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이 변화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선택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정작 필요할 때 못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산은 많은데 쓸 수 없는 상황 말이죠. 요즘 집값 오르는데도 마음 한쪽이 불안하신 분 계신가요? 그 불안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직감일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꽃길 한번 걸으러 가볼까요? 오디오북처럼 들어주세요. 전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김성호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자산의 대부분이 아파트 한 채에 묶여 있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넉넉해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도 부러워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 일로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졌습니다. 병원비가 아니라 자녀 사업 문제였는데 금액이 꽤 컸습니다. 김성호님은 당연히 집을 팔면 되겠다고 생각하셨죠. 가격도 오르고 있으니까 금방 팔릴 거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물로 내놓았는데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조금 낮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만 자꾸 흘러갔습니다. 결국 김성호님은 급한 대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이자 부담을 안고 가셔야 했죠. 그때 김성호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제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느냐가 진짜 문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성호님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자주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꽃님이님들의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꽃님이님들의 자산 구조를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기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부자들이 먼저 움직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알고 있는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부자들은 오를지 내릴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언제든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게 일반 투자자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제가 만나본 자산가들 중에 가격 전망을 먼저 묻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언제 팔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부동산은 출구가 무거운 자산이라는 걸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부동산 매각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급하게 팔려고 하면 가격을 크게 낮춰야 하고요. 이런 구조적 한계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65세 박영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6개월씩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영수님은 부동산 비중을 70%에서 40%로 줄이셨습니다. 팔아서 줄인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돈을 부동산에 안 넣는 방식으로 조정하신 거죠. 꽃님이님들 자산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나요? 내일 당장 필요하면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구를 먼저 보는 습관이 노후 자산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젊을 땐 기다릴 시간이 있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묻어둘 수 있죠. 하지만 노후 자산에서 기다림은 큰 부담입니다. 팔고 싶어도 기다려야 하는 구조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한국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이 발생하는 비율이 연평균 35%가 넘는다고 합니다. 병원비일 수도 있고 자녀 지원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생활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산이 부동산에만 묶여 있으면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대출을 받거나 헐값에 급매로 내놓거나 둘 중 하나죠. 둘 다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72세 이순자님은 자녀 사업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집을 팔 수 없어서 결국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이자만 매달 1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게 1년 넘게 이어졌죠. 나중에 집을 팔고 대출을 갚았지만 그동안 나간 이자만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순자님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산이 크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언제든 쓸 수 있어야 진짜 자산이라는 걸 말이죠. 지금 자산 구조는 시간을 버틸 수 있나요? 1년을 기다려도 괜찮은 상황인가요?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기다림은 위험해집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도 있고 심리도 살아 있습니다. 이때는 비중을 조정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매도 물량이 나와도 금방 소화되는 분위기니까요. 그래서 부자들은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에서 움직입니다. 조용히 비중을 줄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바로 지금 같은 때입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는 없고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불안감만 커집니다. 그때 팔면 손실도 크고 심리적으로도 힘듭니다. 부동산 시장 연구소 자료를 보면 하락장에서 급매로 나온 물건들은 평균 시세보다 15%에서 20% 낮게 거래된다고 합니다. 68세 정민호님은 상승장일 때 부동산 한 채를 정리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지금 파느냐고 물어봤지만 정민호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2년 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주변 분들이 급하게 팔려고 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때 정민호님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꽃님이님들은 언제 움직일 계획이신가요?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할 때 미리 준비하시겠습니까? 상승장은 조용히 움직이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부자들은 한꺼번에 팔지 않습니다. 새로운 돈을 부동산에 더 얹지 않는 방식으로 비중을 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입니다. 연금이 나오면 부동산 대신 다른 자산으로 분산하고 여유 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추가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부동산은 그대로 두면서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금융자산관리사들이 추천하는 방법도 이겁니다. 급하게 팔지 말고 새 돈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도 없고 시장 타이밍도 안 타고 심리적으로도 편합니다. 73세 최영희님은 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전에는 이걸 모아서 부동산에 추가 투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을 채권이나 배당주 같은 다른 자산으로 분산하고 계십니다. 부동산을 팔지 않았지만
3년 만에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80%에서 60%로 줄어들었습니다. 꽃님이님들은 새 돈이 생기면 어디로 가고 있나요? 계속 같은 곳으로만 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팔지 않아도 비중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 벌기보다 지키는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수익보다 구조를 먼저 봅니다. 이게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젊을 때는 공격이 맞지만 나이가 들수록 방어가 중요해집니다. 잃지 않는 게 버는 것보다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재무설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수익률 5%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 원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한번 크게 잃으면 다시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70세 김철님은 젊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자산을 많이 불리셨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부터는 전략을 완전히 바꾸셨죠. 수익보다 안정을 먼저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보수적이라고 했지만 김철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꽃님이님들은 아직도 공격 단계에 머물러 있나요? 나이와 자산 규모에 맞는 전략으로 바꿔야 할 시기는 아닌가요? 이 변화는 숫자에서만 드러나지만 결과는 삶의 질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 흐름을 조금 더 현실적인 생활 속 실천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격보다 속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30%는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노후 자산의 기본 안전망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은 당연히 바로 찾을 수 있죠. 주식이나 펀드도 며칠이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빨라도 몇 달 길면 1년 이상 걸립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67세 윤미숙님은 전체 자산 중에 현금화 가능한 부분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졌을 때 정말 난처하셨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많은데 당장 쓸 돈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 이후로 윤미숙님은 자산 구조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40% 정도를 언제든 쓸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꽃님이님들은 몇 달 안에 움직일 수 있나요? 내일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부동산 한 곳에 대부분이 묶여 있다면 위험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분산이라는 게 여러 개 사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전부 부동산이면 분산이 아니죠. 진짜 분산은 자산 종류를 나누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권장하는 노후 자산 배분은 부동산 50%, 금융자산 40%, 현금성 자산 10%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80% 이상 몰려 있으면 위험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71세 강동님은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90%였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랐지만 마음은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정리해서 지금은 60% 수준으로 낮추셨죠. 강동님 말씀이 숫자가 줄어도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구조는 균형이 맞나요? 한 곳에 너무 쏠려 있진 않으신가요?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팔 때 드는 세금과 절차는 생각보다 큽니다. 양도소득세도 있고 중개수수료도 있고 등기비용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부담은 커집니다. 부동산을 팔 때는 단순히 시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시세보다 적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부동산 매각 시 평균적으로 세금과 수수료로 시세의 10%에서 15%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보유 기간이 짧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69세 임경희님은 부동산을 팔았는데 세금만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세로는 2억 차익이었는데 실제로 손에 쥔 건 1억 6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미리 알았으면 다르게 준비했을 텐데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점검해 보셨나요? 실제로 팔면 얼마나 남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금과 시간도 리스크입니다. 노후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본인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배우자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게 인생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절반 이상이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가족 관련 지출이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자산이 유연해야 합니다. 74세 서정아님은 손주 교육비를 갑자기 지원하게 되셨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죠. 다행히 서정아님은 여유 자금이 있어서 바로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부 부동산에 묶여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가족 상황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는 늦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구조를 보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시장이 안정적이고 가격도 괜찮을 때 점검하는 게 맞습니다. 위기가 오고 나서 허둥대면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평온할 때 준비하라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는 이미 늦다는 거죠.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다면 오히려 점검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66세 한지영님은 아무 문제 없을 때 자산 구조를 점검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괜히 건드리느냐고 했지만 한지영님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하셨죠. 그리고 1년 뒤 시장이 흔들렸을 때 한지영님은 편안하게 지켜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점검하기 가장 조용한 시기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다시 짚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핵심은 단순합니다.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내 자산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가입니다. 가격이 높아도 못 팔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산이 많아도 못 쓰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할 때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부자들은 폭락을 예측해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출구가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구조를 바꾼 겁니다.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한 겁니다. 부동산을 버린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묶일 가능성을 줄였을 뿐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할 때 쓸 수 없습니다. 급하게 팔려면 헐값에 내놔야 합니다. 아니면 높은 이자 내고 대출 받아야 합니다. 선택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산은 많은데 가난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편안합니다. 선택권이 내 손에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내 자산 중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지 종이에 적어 보세요. 3개월 안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판단은 달라집니다.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30%가 안 된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50%가 넘는다면 너무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정선을 찾으세요.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오늘 확인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산 구조에 대해 한 번이라도 불안함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점검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꽃님이님들의 고민을 듣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굿나잇 되세요.